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띠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띠,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는 물론이고 스마트 가전 제품까지 우리 주변의 스마트 기기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우리의 디지털 생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홈 기기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어떤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무심코 설치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만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도 취약합니다. 이 취약점을 통해 공격자는 여러분의 통화를 도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를 몰래 빼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는 연락처, 사진, 금융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금 화면에 설정한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취약할 경우 무단 접근을 쉽게 허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악성 앱은 불필요한 권한을 요청하여 여러분의 위치,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침해 사례 중 실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미싱을 통한 소액 결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은 가짜 택배조의 안내 문자나 청첩장 알림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소액 결제를 몰래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악성 앱을 통한 금융정보 탈취입니다. 은행 앱을 정교하게 위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가 설치하게 하여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빼가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한 정보 탈취입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공격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나 로그인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잠금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분실하면서 연락처와 사진, 문자 메시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피해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침해 사례들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1가지 보호 대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는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최신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앱 설치를 제한해주세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APK 파일 설치는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강력한 화면 잠금을 설정해 주세요. 복잡한 비밀번호나 핀, 패턴, 지문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을 설정하면 스마트폰 보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은 금지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받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입력 전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하세요. 여섯 번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VPN 사용을 고려하세요. 일곱 번째, 스마트폰용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악성 코드를 신속히 탐지하여 제거하세요. 여덟 번째, 설치하는 앱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소화해주세요. 앱이 요청하는 권한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요청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기기의 분실이나 도난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 잠금이나 데이터 삭제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설정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으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정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앞서 말씀드린 보안 습관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꼼꼼히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TV의 보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TV 역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TV에는 악성 앱이 설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비공식 앱스토어나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원격으로 제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TV가 연결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침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자는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스마트 TV 설정을 변경하거나 TV에 내장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악용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가 오래되었을 때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 TV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TV와 관련된 안타까운 침해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TV에 내장된 웹캠이 해킹되어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웹캠을 몰래 해킹하여 사용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종종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악성 앱이 설치된 사례들입니다.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비공식 앱스토어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서 앱을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광고가 노출되거나 악성 피싱 사이트로 유도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TV를 원격으로 조종한 사고입니다. 공격자가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통해 텔레비전의 설정을 마음대로 바꿔놓거나 원치 않는 채널로 강제로 변경하고 심지어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료 콘텐츠 결제를 유도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TV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 대책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항상 업데이트를 유지해 주세요. 최신 소프트웨어는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스마트 TV의 안전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앱스토어만을 이용하세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앱 설치는 악성 앱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나 마이크 기능은 비활성화하거나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덮어서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세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부로부터의 네트워크 침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TV의 네트워크 공유 설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유 설정은 미리 해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TV 앱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스마트 TV를 공장 초기화하여 불필요하게 누적된 데이터나 설정을 제거해 주세요. 이를 통해 보안 상태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의 보안 위협과 실제 침해 사례, 그리고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스마트워치나 밴드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들 역시 여러 가지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취약점입니다. 공격자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가 블루투스로 연결될 때 발생하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된 심박수나 활동량 같은 민감한 건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공격자가 이런 건강 정보를 빼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워치나 밴드가 연동된 스마트폰에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으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해 범위가 스마트폰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실제로 일상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연결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공격자가 몰래 감청하여 사용자의 건강 정보나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를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연락처나 문자 메시지 같은 개인정보가 공격자에게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와 밴드도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보호 대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항상 스마트워치와 밴드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최신 소프트웨어는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만 블루투스를 연결하세요.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비활성화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로, 스마트워치나 밴드 자체에 잠금 기능이 있다면 복잡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나 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워치 앱이 요구하는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은 절대로 허용하지 마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수칙들을 지켜주시면 스마트워치와 밴드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홈, 즉 IoT 기기 관련 보안 위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홈 기기는 초기 설정된 약한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면 외부에서 쉽게 침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보안이 약할 경우 외부 공격자가 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펌웨어를 사용하면 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용 IP 카메라가 해킹되어 집안의 사생활이 몰래 엿보이거나 영상이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으며 스마트 전구가 마음대로 켜지고 꺼지거나 스마트 스피커가 갑자기 음성 명령을 수행하여 사용자를 놀라게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감염된 여러 스마트홈 기기들이 동시에 특정 서버를 공격해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보호 대책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기기의 초기 비밀번호는 즉시 강력한 비밀번호로 바꿔주세요. 둘째,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펌웨어로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세요. 셋째, 안전한 와이파이 환경을 위해 강력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WPA3를 사용해주세요. 넷째, 불필요한 네트워크 포트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게 공유기의 UPnP 기능을 비활성화해주세요. 다섯 번째, 공유기의 방화벽 설정을 점검하여 외부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해주세요. 여섯째, 가능하다면 IoT 기기만 따로 쓰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더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 홈 기기는 전원을 꺼서 공격 위험을 최소화해주세요. 이러한 습관만으로도
스마트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선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는 관문인 와이파이는 매우 중요한 스마트 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유무선 네트워크의 접점인 와이파이 보안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데 아띠 와이파이 보안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와이파이는 일상 속에서 아주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열린 문처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보안을 크게 두 가지, 공공 와이파이와 가정용 와이파이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와이파이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나 로그인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 가급적 공공 와이파이 대신 LTE나 5G와 같은 개인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용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보안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고 특히 공유기의 초기 관리자 암호는 사용하기 전에 강력한 비밀번호로 반드시 바꿔주세요. 공유기의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유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와이파이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네요. 아띠,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백업은 귀찮아도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군요.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주 내용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개인들입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등에 살펴볼까 합니다. 아띠, 개인정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그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바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회사 이름과 직원 정보를 함께 결합하면 특정 직원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정보와 합쳤을 때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이 결합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증, 상거래 활동, 사회적인 신분과 활동 등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곧 개인의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회적인 활동 자체인데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하나요? 개개인의 사회활동 그 자체이지만 이를 악용하게 될 경우 금전적 피해, 개인 사칭, 광고에 노출되는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인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것 같군요.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입력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SNS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설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과 같은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공개되도록 설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렇게 설정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은 한 번 해두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절히 필요한 시점에 적용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목적으로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겠군요. 아띠, 자세한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은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안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답니다. 네, 아띠의 말처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잘 지킨다면 AI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띠처럼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학습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의 조력자이신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라이프를 저 아띠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 아띠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쉽지만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 화면 잠금, 랜섬웨어 대응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은 주제들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나온 질문에 대해 아띠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띠, 외출 시 문단속 하듯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스마트폰 등 기기 화면 잠금은 필수라 생각이 되는데 화면 잠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을 잠그는 방법은 핀, 패턴,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스마트폰과 기종마다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이나 검색 등을 통하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발생 빈도가 높고 당하게 되면 복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랜섬웨어를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랜섬웨어는 해커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몰래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해커들은 데이터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복호화 키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로 복호화 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는 피해를 입었을 때 해커와 협상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고 즉시 정부에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해커들은 더 많은 공격을 계속하게 되고 랜섬웨어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랜섬웨어는 한 번 감염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파일은 절대로 열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중요한 정보는 항상 안전한 곳에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더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간단한 습관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소중한 데이터와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오늘은 AI 비서인 아띠로부터 생활 속 4대 보안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아띠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띠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보안을 실천하시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